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작업 환경 설정을 하면서 옵션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습 초반에는 이 옵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었죠. 모든 강의를 마친 이후에는 이 옵션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재 16페이지를 보면서 순서대로 중요한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탭에서 치수값 입력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할 때 객체를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치수값을 수정을 하는 이 수정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치수값 입력이라는 그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을 경우 이 수정창이 바로 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치수값을 변경을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옵션을 체크한 상태로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탭에서 확인 코너 사용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우측 상단을 보면 이렇게 확인 코너에 대한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확인 코너 아이콘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스케치 작업 중인지 스케치 종료 상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옵션은 항상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스케치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 매니저 자동으로 표시라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치수를 선택을 하거나 스케치 요소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과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왼쪽을 보게 되면 프로퍼티 매니저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구속 조건을 적절하게 부여를 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퍼티 매니저를 일일이 눌러가면서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프로퍼티 매니저 자동으로 표시 이 옵션을 체크한 상태로 스케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색 탭에서 배경 표현, 문서 화면의 배경 사용, 단색, 그라데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옵션 선택하셔서 스케치 작업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탭에 스케치 작성 시 뷰가 수직으로 되도록 자동 회전이라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컨트롤 7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디자인 트리에 있는 윗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해당 윗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모니터 화면에 수직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서 스케치를 하기가 쉽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스케치에서 자동 회전 옵션 해제. 다시 한 번 더 스케치를 해볼게요. 스케치, 그리고 기준면, 우측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선택을 했던 우측면이 화면에 수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현재 등각 보기 상태로 그대로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스케치를 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작업을 할 때에는 스케치 탭에 자동으로 회전 이 옵션을 체크해 놓은 상태로 스케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탭에서 첫 번째 치수 작성의 스케치 축척이라는 이 옵션은 체크한 상태로 스케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케치를 모두 다 지우고 정면에 스케치를 해볼게요. 직선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얼추 비슷하게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치수를 부여를 해서 객체의 정확한 크기를 구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치수를 기입을 할 때 현재 이 직선의 길이가
16 정도가 돼요. 만약에 제가 5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5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길이는 처음에 입력한 치수에 맞게 변경되고 처음에 그렸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제가 지워볼게요. 옵션, 스케치, 스케치 축척 이 옵션을 해제를 해볼게요. 그 다음 다시 제가 치수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치수, 현재 이 선의 길이는 50인데 제가 만약에 이 치수를 아주 크게 변경을 해볼게요. 500. 아까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었지만 지금은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변하게 됩니다. 치수에 의해서 스케치의 축척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스케치 형상이 일그러져서 형태를 잡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작업을 할 때에는 스케치 탭에 있는 첫 번째 치수 작성의 스케치 축척 옵션을 체크를 해서 처음으로 부여하는 치수에 맞게끔 크기가 변경이 되도록 스케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구속 조건 스냅 탭에서 구속 자동이라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마우스 커서에 적용이 되는 구속 조건이 미리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해당 객체에는 미리 보여지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 마우스 커서에 적용이 되는 구속 조건이 미리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스케치를 구속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에는 항상 구속 자동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 탭에서 가장 아래쪽에 4개의 뷰 투영 방법 재삼각법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피처 기능으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4개의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형상을 정면에서 오른쪽에서 그리고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옵션 표시에서 이 옵션 투영 방법이 제1각법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다시 단일 뷰로 바꾸고 다시 한 번 더 4개의 뷰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여기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왼쪽에서 보는 모습을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가 돼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시에서 재삼각법을 선택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선택 탭에서 선택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올가미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서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올가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올가미의 형태를 만들어서 객체를 선택을 하게 돼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에서 선택 방법을 상자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처 매니저에서 동적 하이라이트라는 이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왼쪽에 디자인 트리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작업 화면의 윗면, 우측면, 피처, 스케치,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해당 요소들이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아주 쉽게 피처와 스케치 기준면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피처 매니저에서 동적 하이라이트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았을 때 주황색으로 작업 화면에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서 파악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피처 매니저에서 동적 하이라이트 이 옵션을 체크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낮다면 이 동적 하이라이트 이 옵션에 의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옵션 해제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뷰 탭에서 마우스 휠 확대 방향 바꾸기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마우스 휠을 돌렸을 때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방향이 바뀌어지게 돼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마우스 휠을 위로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옵션을 체크를 해 놓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백업 복구 탭에서 자동 복구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10분마다 해당 파일이 아래쪽에 있는 경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예상치 않게 종료가 되었을 경우 또는 컴퓨터가 다운이 됐을 경우 이 파일을 저장을 하지 않게 되면 이 파일을 날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저장을 하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경로 커서를 놓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폴더를 열어서 위에 주소에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경로에 파트 3번 파일, 파트 3번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해당 파일에 뒤에 있는 이 확장자를 지우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된 파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해당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 파일을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에는 백업 복구에서 이 옵션을 항상 체크해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서 속성 치수 탭에서 텍스트 글꼴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높이를 5mm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할 때 객체를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치수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스케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수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문서 속성의 치수 글꼴의 이 높이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크게 또는 작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 탭에서 0 항목에서 치수 항목 이 옵션을 삭제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를 표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수를 기입을 할 때 5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50 소수점 뒤에 있는 0들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서 치수가 더욱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소수점 뒤에 있는 0들이 모두 생략이 되도록 치수 여기에서 치수 소수점 삭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을 내려보면 치수 보조선 중앙이라는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치수를 다시 기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치수의 문자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배치가 되지 않고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수를 많이 기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 문자가 계속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치수를 보기에도 헷갈리고 치수를 수정을 할 때에도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서 속성에서 치수 아래쪽에 치수 보조선 중앙 옵션을 체크를 해서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 값이 배치가 되도록 중앙으로 배치가 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문서 속성 단위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길이 밀리미터, 질량 그램, 그리고 시간은 초, S 이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다른 단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도면화 탭에서 음영 나사산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볼트의 경우 나사산이 표시가 되지 않고 이런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을 했을 때 탭 구멍의 경우 나사산이 보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나사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면화에서 음영 나사산 옵션을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나사부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재 16페이지에 있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외에도 옵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옵션들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옵션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한다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도움말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움말 참고하셔서 해당 옵션들 하나하나씩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